안녕하십니까. 희명석입니다. 제가 어느덧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정신은 또렷하고 삶에는 품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 비결은 결코 대단한 비법이나 특별한 재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평생 놓치고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순간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젊은 시절과 노년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은은한 향기가 배어 나오고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생겨 주변의 사람이 모여듭니다. 반면 어떤 이는 젊을 때 잘 나갔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점 고집만 세지고 결국은 외롭고 초라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차이가 돈이나 명예 혹은 자식의 성공 여부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통과하며 알게 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년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침의 첫 1시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인생이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라는 한숨으로 몸을 일으키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어제의 걱정과 후회를 다시 꺼내 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서서히 불행의 방향으로 밀어넣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과 정신력이 넘쳐나서 아침을 어떻게 보내든 하루를 그럭저럭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마치 한정된 자산과 같아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품질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침 첫 시간에 불평과 불안을 채우면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남은 인생의 색깔까지 흐려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어떤 에너지를 내 영혼에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의 품격이 달라지고 그 품격이 쌓여 존경받는 어른이 될지 세상에 투정만 남기는 노인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조용히 산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있어 단순한 생활 리듬이 아니라 영혼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밀려오기 전 아직 누구의 기대도 원망도 끼어들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아픈 걱정부터 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쇠락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흐려지는 영혼의 탁함입니다. 아침의 첫 시간은 세상의 소음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전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허락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굴에 새겨지는 주름의 결이 달라지고 눈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품격 있는 노년과 쓸쓸한 노년의 갈림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당신의 침대 옆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과 강연을 하다 보면 특히 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사는 게 참 고단합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며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니 하루가 길고 마음은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상실감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닥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침을 다시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삶이 초라해지는 노년의 공통된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과거의 후회를 꺼내들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아침부터 자신의 영혼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의 뇌는 갓 구워낸 빵처럼 부드럽고 예민해서 눈을 뜨자마자 받아들이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 순간에 후회와 분노라는 독소를 들이마시면 온종일 몸은 무겁고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현대사회가 만든 또 하나의 덫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조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찾습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소문, 분노를 부추기는 영상들이 그 고요한 아침을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고령층의 과도한 부정적 뉴스 소비가 불안과 우울을 크게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원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타인의 소음에 내어주고 나면 하루의 주도권은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현대판 노년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 하루 종일 남이 던져주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중요한 법칙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침의 에너지는 그날의 운명을 담는 그릇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불평을 담으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들이 줄을 서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감사와 평온을 담으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늘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스스로에게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낡은 잠옷 차림으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지고 TV를 켜는 모습이 나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에 새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작은 장면들이 쌓여 노년을 가난하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부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맑은 에너지를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아침을 놓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고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진 아침에서 비롯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어집니다. 이토록 중요한 아침의 시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제가 100년 동안 실천해왔고 수많은 지혜로운 어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아침의 공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 자신의 영혼을 정성껏 대접하겠다는 태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째는 눈을 뜨자마자 입 밖으로 내뱉는 첫 한마디를 바꾸는 일입니다. 노년의 말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 한마디는 몸과 마음에 즉각적인 암시를 줍니다. 반대로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작게 중얼거리기만 해도 내면 깊숙한 곳을 깨웁니다. 실제로 언어가 뇌 감정 회로와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심리학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침의 첫 언어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둘째는 정갈한 몸가짐입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몸을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 만날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늘 부스스한 차림으로 오전을 보내는 노인에게서 품격의 향기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짧게라도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노년의 허기를 조용히 채워줍니다. 셋째는 정적 속에서의 독서와 사색입니다. 아침 시간 중 최소한 30분은 활자를 만나십시오. 스마트폰 속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가 담긴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노년의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정신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과도 같습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생각을 내 안으로 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책을 읽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은 육체의 눈보다 오래 갑니다. 한 문장,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되새기며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십시오. 읽고 생각하고 짧게라도 적어보는 이 과정 속에서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여기에 조용한 명상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의 명상은 어제의 미움과 서운함을 씻어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의 고요 속에서 자신과 깊이 대화한 사람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미 다른 기운을 풍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도움과 기회, 그리고 사람의 인연은 늘 맑은 기운을 따라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아침을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운다면 노년은 구차함이 아니라 고귀함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제게 증명해준 노년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잘 내려놓았느냐로 마무리되더군요.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비우는 공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마음속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침마다 자식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약자의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 때 비로소 주체적인 어른이 됩니다. 제가 100살이 넘도록 현역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삶의 기쁨을 자식에게서가 아니라 제 하루 속에서 길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과 상처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노년의 품격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입니다. 화려했던 기억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깊은 상처는 오늘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노년은 몸보다 먼저 영혼이 굳어버립니다. 반면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를 묻는 사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셋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자식은 잘 됐다더라,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빠져나갑니다. 아침부터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영적인 에너지를 흩어버립니다. 노년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삶은 더 단단하고 고요해집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담기 위한 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침마다 마음속 방을 청소해 보십시오. 미움의 먼지, 비교의 쓰레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쓸어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평화와 지혜,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스며듭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내려놓고 더 가벼워질까? 가벼운 영혼만이 노년의 복을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믿음입니다. 노년은 결코 쇠퇴하거나 시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깊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완성의 계절이며 조용하지만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돈은 많지만 입을 열 때마다 과거의 영광만을 되풀이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은 소박해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지는 어른입니까? 그 선택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당신이 어떤 태도로 눈을 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을 경건하게 맞이하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노년의 고독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설령 육신은 점점 낡아가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제가 100살이 넘은 지금도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100년 동안 지켜낸 에너지의 결입니다. 저 어르신처럼 늙고 싶다라는 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잡으려던 손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가장 좋은 양식을 주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 단정한 몸가짐, 짧은 독서와 사색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으로 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침에 긍정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녁에 평온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침에 지혜의 물을 준 사람은 인생의 가을에 풍요로운 숲을 얻습니다. 만약 당신의 노년이 고달프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아침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운명을 타인이나 환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당신이 직접 통치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고 더 따뜻해지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뿜는 그 은은한 향기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100살 노 교수가 드리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침을 정복하는 사람이 노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